저기 내려가면서도 차가. 후보님 취미가 있어요? 30대 초반까지는 애들이랑 농구를 그냥 간단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삼아 했었고 결혼하면서 야구 보는 거를 하다가 애들이 낳고 나서는 그다음 못하는 이제 애 봐야 되니까 야구도 적고 이제 애랑 노는 게 취미가 됐지. 근데 기본적으로 여행을 엄청 좋아해서 와이프랑도 연구실 땡땡이 치고 그래서 차 타고 전국을 막 돌아다니고 저는 최소 분기 1회 보통은 격월로 바닷가 가가지고 가서 일을 하더라도 인터넷 되는 데서 다 일할 수 있는데 가야 되는데 와 지금 안 가다 못 가져랬죠. 지금 너무 오래됐습니다. 서부 터미널 자리에 그때 당시 그 웅덩이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 위에 바위 위에 제가 서 있었는데 누가 밀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발을 헛디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제가 뭐 5살, 6살 때 그때니까요.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때 하얀 정장 투피스를 입은 여성분이 저를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그렇게 운 좋게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까지 출마하게 됐는데 그분을 찾을 수 있으면 진짜 꼭 찾고 싶습니다. 반에서 우유급식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우유급식 할 돈을 받아가지고 우유를 안 먹고 오락실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좀 뽀글뽀글하고 막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덕포시장에서 좌판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두 분 다 회사를 다니셨습니다. 사료공장을 다니셨는데 사료공장에서 계속해서 아마 직장을 오래 다니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때 아버지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진해에 양계장을 이렇게 하시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따라서 양계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형 고등학생, 뭐 저 이제 초등학생 그리고 누나 중학생 약간 이랬으니까는 이모가 저희를 돌봐주면서 그렇게 삼남매가 자랐습니다. 주말마다 버스 타고 시내버스 한 번 그리고 약간 시를 넘나드는 버스 있다 아닙니까? 완행버스 비스무리한 거 그거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걸어서 한 어린애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양계장 있는 거를 주말마다 그렇게 갔었죠. 병아리를 사와서 키운 다음에 고기 닭으로 파는 건데 고기 닭으로 팔고 나면은 막사 안에 닭똥들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버지랑 형이랑 제가 다 치웠거든요. 이렇게 막 삽 들고 리어카 끌고 해가지고 모내기 이런 것도 도와드려야 되고 벼베기 그죠? 수학할 때도 뭐 도와드려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농군의 자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도남 택도 없습니다. 환갑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에 걸린 채로 있는 건 한 2년 정도인데 실제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로 투병한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으셨어요. 네. 아버지 임종이 아주 멀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아버지 의식은 있으셨습니다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 밤새 저도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밤새 옆을 지키면서 아버지 저 박사학위 받는 거는 보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사셔야지. 네,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더 나지. 초등학교 때 PC 8비트 PC를 처음 만져보고 중학교 때 16비트 PC 뭐 XT 이런 거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면 아버지가 선물을 사주신다 해가지고 286 컴퓨터를 사주세요 만약에 하면 이렇게 아들이 공부 잘하면 사준다라고 지르시긴 하셨지만 설마 하시겠죠. 근데 예쁘네요. 컴퓨터 가지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노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공학과를 꿈꾸고 계속 이렇게 준비를 했죠. 대학교 3학년 때 삼성그룹 인턴 1기 삼성 SDS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삼성그룹 전반의 여러 사업장들 중에 골라야 되는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거제조선소 전체의 ERP라고 SAP로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드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 경험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는 정보를 접하고 저 거제도 뭐 가면 되지 뭐 집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데 해서 내려갔어요. 조선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스케줄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장 최상위
배 건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체 스케줄링을 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를 제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 재미없는 건 아닌데 요대로 쭉 가면은 그냥 그대로 세상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좀 더 도전적인 걸 해보고 싶었어요. 대학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생존 능력이 좋고 어지간하면 일이 되게 하니까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연구소에 가까운, 그리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랩스만 인공지능 기술 연구 개발을 제대로 투자하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삼성 한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이버를 선택을 하게 됐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하면 할수록 이건 진짜 중요한 기술인 것 같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논문 쓰고 그냥 서비스 만들고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산업 경제의 역량도 결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가장 방점을 찍은 게 2020년에 GPT-3가 나왔을 때, 그리고 2022년 챗 GPT 나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세상을 바꿀 기술인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종속이 됐을 때 나중에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됐을 때, 혹은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못 쓰게 됐을 때 큰일 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정부도 아니고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에서 뭐 소버린 AI 주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챗GPT 비슷한 걸 만들어 본 사람만 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국력 모아서 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게 2021년 2월 이 정도거든요. 결국 지나와서 지금 시점 보니까는 모든 나라들이 소버린 AI를 외칩니다. AI라고 하는 특성에 대한 이해, 실제로 만들어보고 기술도 만들어보고 서비스도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LG라든가 혹은 요즘은 SK도 열심히 합니다. SKT도, 그리고 여러 스타트업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기술 관점에서는 3위권에서도 앞서가는 3위권이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새 정부 들어오면서 엄청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정부로 가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고, 부르겠습니까? 그냥 저는 제 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자유영혼이라 네이버의 임원은 근태가 없어요. 제가 해야 될 일 다 하고 성과 내면은 출근을 하든 말든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월급도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알아보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다 팔아야 돼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들어온 거는 제 아들이 컸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 경쟁력, 지금 우리가 AI 국가 전략을 잘 만들지 않고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게 또 영광스럽게 초대 AI 수석, 아이고 힘들었죠. 밖에서 청와대에서 국가 전략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흔쾌히 보내준다고 하고, 와이프도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건데 청와대에서 국가 AI 전략을 쫙 수립을 하고 실행은 과기정통부가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부처 조율이라든가 전체 컨트롤 타워는 AI 전략위원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을 하지 않아요. 막 전략을 짜가지고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가 걸림돌인데, 첫 번째 법. 이 국회에 전문가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의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두 번째는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실제로 실현이 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과 지방정부 간의 간격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은 좀 나은데 중견 중소기업들 간의 괴리도 엄청 커요. 중견 중소기업들 혹은 소상공인들은 인공지능을 정말 쓰고 싶어하고 쓰려고 하는 의지도 있지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는, 지방에서 직접 챙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요한 산업들은 지방에 다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만 계속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 AI 대전환, 산업 AI 대전환 실현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재 선생님이
요청을 주신 거죠. 부산시장 나가야 되는데 북구가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벌려놓은 일이 엄청 많은데 이거를 빨리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사를 했죠. 어디 한 군데라도 성공 사례 나와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계속 지방주도 성장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방주도 성장에서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될 것 같고, 마침 북구가 실제 지방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축소판인 거예요. 젊은이들 빠져나오고 있고, 젊은이 일자리 없고,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되어 있고, 어르신 인구 늘고 있고, 뭐 교육 인프라 많은 지방에서처럼 한계가 좀 있고, 상대적으로 부산 내에서도 발전해서 약간 뒤처져 있고 소외되어 있고. 하지만 북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되게 많거든요. 교통의 요지인데 교통 인프라가 문제가 있어서 교통이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전통산업의 공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양산, 김해, 강서, 사상, 사해. 그러면은 북구에 이런 서부산 낙동강 벨트 일대의 공장에 인공지능을 넣을 수 있는 기업들 쫙 모아가지고 쫙 확산을 시키는 걸 성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르신들 많은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돌봄이나 의료, AI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엄청 많은데 그 스타트업들 모아가지고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 개선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추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데이터도 많이 쌓일 거고, 그 쌓인 데이터로 에이지테크라고 얘기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첨단 기술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관 쫙 모을 수 있으면 북구가 전혀 다른 북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심지어 고향인데 한 50년 동안 이제 20년 살았고 20년 동안 고향이 길러줬고 30년 밖에서 나름 많이 배웠고 역량 키웠고, 이제 그 키운 역량을 다시 고향에 가서 쓸 수 있겠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의 기회가 있는 미래 우리나라를 만드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명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의사결정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일을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지방에서 그걸 실현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필요한 정치인도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는데 딱 두 가지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1. 먹고 살기 힘들다. 좀 발전 좀 시켜달라. 왜 우리만 소외됐냐. 두 번째, 싸움 좀 그만해라. 왜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냐. 정치라고 하는 게 권력의 쟁취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나가는 뭐 이런 걸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 이제는 정치도 AI 시대에 맞게끔 건설적이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국민 여러분들의, 주민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청와대에 있었던 경쟁이 매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민생 법안이에요. 쟁점이 되기 어려운 법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부처 간 조율, 그리고 국회와 부처 조율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정부직 공무원의 일이니까요. 발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심으로 실제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가진 전문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기서는 주고받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당신 지역구, 당신 지역에 이걸 도와줄 테니 반대로 이걸 도와주십시오. 국회 내에서 이런 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연구실 CC입니다. 논문을 같이 많이 썼어요.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쓰다 보니까 정이 당연히 들겠죠. 밤새도 같이 많이 하고 밤새 끝나면 술도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당연히 제가 먼저 했죠. 원래 일을 같이 많이 하면 이뻐지게 됩니다. 박사 아닙니까, 와이프도.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 낳고, 그리고 제가 회사 생활 굉장히 많이 바쁘고 본인 희생을 많이 했어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안하죠. 혼났죠. 장난하냐고.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당대표님을 뵀어요. 1호 영입인재로 영입을 하고 싶다. 그때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진짜 들어놓았어요. 결사 반대를 했죠. 회사 다닐 때기도 하고 야당이기도 하고 막 등등등.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고, 근데 이 청와대를 한번 겪어보면서 사람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겪어본 거죠. 그래서 이번 국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흐름이란 게 있어서 반대를 하긴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좀 나은 것 같고, 완전히 결정되고 나서는 기왕에 하는 거
돼야지. 그래도 애가 어려서 애 다 키운 다른 후보만큼은 안 되지만 애 학교 가야죠. 할 수 있는 만큼 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평생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큰일 났습니다.